중국의 무장 선박 4척, 일본 영해의 90시간 침범. 이 단 한 문장이 지금 동북아 판도를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2025년 11월 중일 갈등은 이제 사실상 무력 충돌 단계로 들어갔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왜 이 사건이 위험한지를 넘어 동북아 전체가 왜 이 시점에 흔들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은 대만 개입 발언, 중국은 다카이치를 참수하겠다는 등 서로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면서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16일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 감시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잡힙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무장 선박 4척, 평범한 순찰선이 아닙니다. 기관포까지 장착된 사실상 해군급 무장 선박입니다. 이 선박들이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영해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체류 시간입니다. 무려 90시간, 거의 4일 동안 버티며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경계태세를 올리고 일본 해상보안청과 오키나와 기지의 자위대 항공전력까지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실제 영토 침범,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거세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권익 순찰을 했을 뿐이다. 센카쿠는 중국 영토니까 일본 영해라는 개념은 없다. 양국은 그날 저녁부터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중국 대사를 초치하고 항의하고 중국은 그 일본 대사를 다시 밤중에 불러 항의했습니다. 서로 영토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마초치 외교전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지금 벌어진 일은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실제로 건드리는 실전 예행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중국은 따오위다오, 부르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문제는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모두 절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전략적 성지라는 점입니다. 센카쿠 열도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풍부한 수산 자원, 대규모 천연가스, 석유가 묻혀 있다고 추정되는 대륙붕, 오키나와 타이완 라인을 연결하는 해상 전략 요충지, 미중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여기서 밀리면 남중국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 전체에서의 영향력 싸움이 판이 뒤집힙니다. 미국도 이 지역을 그냥 둘 수 없고 중국도 포기 못하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3자 이해관계가 하나로 걸려있는 곳이 바로 센카쿠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센카쿠 무인도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년 방위 예산을 이 지역 경비에 쏟아붓고 해상보안청도 가장 강력한 경비선을 이 구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최근 10년 동안 여기 투입하는 해경선을 점점 대형화 무장화하며 사실상 해군 이중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월 16일 오전 중국 해경 무장 선박 4척이 접속 수역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처럼 또 왔구나 정도였죠. 왜냐하면 이런 접속 수역 진입은 1년에 수십 번씩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4척 모두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에 정식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은 즉시 각종 경고방송을 실시했고 해상보안청 경비선 8척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무장선박은 물러나기는커녕 일본 경비선에 레이저를 쏘고 기관포 방향까지 돌리며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격렬한 충돌 직전까지 갔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즉각 F-15J 전투기와 P-3C 초계기를 오키나와에서 출격시키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결정적인 행동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력을 쓰면 바로 중일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사실상 전쟁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비상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국회는 즉시 방위 예산 증액을 논의했고 센카쿠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추진 중인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해상보안청에 준 군사급 경비함 추가 배치, 오키나와 기지에 전투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증설, 미국과 연합훈련 확대. 일본은 이번 사건을 중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 시도로 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센카쿠에 인공구조물 설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여기 일본 땅 맞다라는 상징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군사와 수위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이 센카쿠를 뺏으려 한다. 일본 해상보안청만으로는 대응 불가능. 자위대의 상시 배치 필요. 일본은 점점 센카쿠 군사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일본이 군사화하면 중국도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이건 끝이 없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번엔 중국 쪽 반응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사건 직후부터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중국 중앙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테는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발언을 인용, 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을 겨냥해 반드시 정면 공격을 가할 것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며 정면 공격에는 군사적 의미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오이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이며 중국 해경의 순찰 활동은 완전히 합법이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항의에 대해 일본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의 톤이 평소보다 훨씬 더 공세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의미죠. 이번 행동은 우발이 아니라 의도된 메시지다. 또한 중국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레이저 조준기와 경고 등을 직접 일본 측 선박에 투사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비살상 무력 충돌입니다.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이를 문제 삼아왔는데 이제 그 방식이 동중국해 센카쿠까지 확산된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 목소리로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센카쿠는 대만 문제와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은 주권을 양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내부 전문가들은 이번 행동이 일본 고위 인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정치적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대만과의 관계를 급격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우리는 센카쿠에서 더 센 카드를 꺼내겠다. 완전한 전략적 연계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중일 양국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바로 이해됩니다. 먼저 미국 국무부는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의 동중국해 활동에 우려를 표한다. 일본과의 방위 협력은 확고하다.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은 지역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동북아 안정이 중요하며 모든 당사국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분쟁 확대 방지 중심의 원칙론을 낸 겁니다. 대만 역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센카쿠에서 확실한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대만 해협 긴장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영국, EU 역시 일제히 국제법 준수와 해상 항로 안정을 강조하며 우려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일 갈등, 아시아 지역, 글로벌 해상 안보 이 순서로 파장이 번져나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동의 속내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중국은 지금 대만 선거 전후로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을 잇따라 내놓자 중국은 이를 사실상 개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센카쿠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일본이 대만에 손대면 우린 센카쿠에서 일본을 압박한다. 미국은 최근 일본의 미사일 부대를 증강했고 오키나와 주변 미군의 활동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국이 이를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미군이 일본에서 얼마만큼 개입할 의지가 있는가? 일본은 어느 선까지 나설 수 있는가? 센카쿠는 바로 그 테스트 베드입니다. 중국 해경은 사실상 해군의 세컨드 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군사 조직이지만 실제 행동은 군사 작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90시간 버티기는 중국 해경의 대외 작전 능력 시험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예상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중국의 상시 진입, 센카쿠 영해 분쟁 장기화. 중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한 번 들어갔다를 넘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상시적으로 영해 진입을 반복하면 일본은 해상보안청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자위대 상시 배치 혹은 미일 연합훈련 상시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굳어지면 동북아 군사화는 시작이 아니라 가속 단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우발적 충돌, 레이더 조사 사건 재발 가능성. 이미 중국은 레이저를 일본 경비선에 비췄고 일본은 이를 반무력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다음번엔 레이더 조사, 그 다음엔 소규모 충돌까지 이어지면 중일 양국은 곧바로 미일 조약, 중러 협력 체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작은 사건이 대형 분쟁의 도화선이 되는 대표적 위험 지역이 바로 센카쿠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중국의 대만, 센카쿠 연동 전략 본격화. 앞으로 중국은 대만이 민감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센카쿠를 동시에 흔드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일본에게는 최악입니다.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는 것은 언제가 되냐 문제이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다음 타겟이 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연결해 일본에 전략적 압박을 가했고 일본은 이를 실효적 지배 위협으로 받아들였으며 미국은 즉각 개입 의지를 드러내며 미중 일삼각 대립 구도가 강화됐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뉴스에 더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센카쿠는 동북아에서 전쟁이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1번 후보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 불씨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한 곳이 흔들리면 나머지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 센카쿠를 둘러싼 충돌은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을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저희도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본 후 가장 빠르게, 가장 깊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